자, 다시 앞에 봅시다. 이제 분모 0 되는 부분 잠깐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극한에 대해서 몇 가지 용어를 좀 배워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일단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자, 이제 유리함수로 설명하면 제일 좋으니까 유리함수 아무거나 한번 해봅시다. 예를 가지고 그려보면은 자, 함수값이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질 때 자, 이쪽 위로 올라가는 건 무한대겠죠? 음수 쪽으로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들어보세요. 이 무한대는요, 무한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는요, 말로 할게요. 잘 필기 하세요. 특정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아주 큰 수들이 모여있는 영역이에요, 영역. 영역입니다, 영역. 그러니까 무한대는 범위 같은 거예요. 아주 큰 애들이 모여있는 영역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거 and, 이제, 값이 있다, 없다도 정의를 할게요. 네. 값이 있다, 없다도 정의를 할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유찬아, 손도 좀 그만 물어뜯고, 듣는 건 아니고, 손도 그만 보고. 자, 이거 뭐 나와? 유찬이가 대답해봐. 이거 뭐 나와? 그러니까 뭐 나와? 일단. 저 중에 뭐 나와? 아, 뭐 마이너스 무한대야, 플러스 무한대지. 네, 한번 봐봐. 이게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유찬이가 말을 제대로 했는데 들어보세요. 이게 무한대랑 같이 엮어서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값이 있다 없다가요. 수학에서 이 값이 없다가 특히 일단 여러분들 버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다 똑같은 뜻인데 없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할게요. 되게 초딩 같은 설명이지만 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진짜 없는 거랑요. 들어보세요. 네, 정의할 수 없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이해하더라고요. 원래 정의할 수 없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수학에서는요. 정의할 수 있어야만 실존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봐봐, 예를 들어 이제 분명히 엄청 큰 값인 건 알겠어. 근데 자꾸 없다 그래, 수학에선. 왜 그러냐면 정의할 수 없는 거 봐봐. 정의한다는 건 뭐냐면은 딱 얼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의한 거야. 이해했어? 딱 얼마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럼 정의할 수 없는 거야. 그냥 보여줄게. 그러니까 보자. 야, 그 실수 중에서 x가 실수인데 실수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애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진짜 없는 거지. 근데 사실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실수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정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수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없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약간. 근데 봐봐, 야, 너네 버전으로 다시. 얘는 진짜 없는 거다. 진짜 없음. 봐봐, 정의할 수 없음은 뭐야? 이 무한대야. 이거 얼만데? 이거 얼만데? 딱 얼마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얘도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값이 없다라는 뜻은 두 가지 종류야. 둘 다 없는 거야. 진짜 없는 거, 분명히 엄청 크긴 한데 있긴 있는데 정의할 수 없는 거. 봐봐. 야, 얘 봐봐, 함수값 있어. 점 다 찍혀. 니네 죽을 때까지 점 찍을 수 있어. 점이 찍히긴 찍히는데 얘 없는 거야. 정의할 수 없어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값이 없다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알았지? 특히 무한대 부분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무한대, 분명히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 값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 맞는 얘기긴 한데, 없는 거야. 왜? 정의할 수 없어서. 알겠어? 봐봐. 이거 두 개를 먼저 하고, 그래서, 봐봐. 극한 값이
아, 잠깐, 이거 하고 하나 더 하고 하자. 두 가지 짬뽕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우극한, 좌극한이야. 우극한, 좌극한. 얘는 쉬운 거야.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서. 자, 이제 예를 들어보자. 어떤 함수 내가 그려볼게.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hx라고 하면은, 자, hx는, x는 1에서의 좌극한이 뭐겠어? 1의, 정역이 1의 왼쪽으로 오는 애.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얼마겠어? x가 1의 왼쪽으로 오면 그때 치역이 가까워지는 건 2잖아. 그치? 좌극한 2야. 1에서의 우극한은 4잖아. 서로 가까워지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우와 좌는 니네가 보는 그대로 정의역이 이제 왼쪽에서 오냐 오른쪽에서 오냐 그 차이잖아. 그래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건, 극한 값이라는 건 사실 누구냐면은 일단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되고 이 둘이 같이 향하는 그곳을 말하는 게 극한 값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hx는 지금 내가 이렇게 쓰면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를 쓰면은 잘 들어봐. 얘는 값이 없어. 왜? 우랑 좌가 다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해했어? 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없다기보다는 이런 느낌이지. 정의할 수 없어. 2인지 4인지 정의할 수가 없네. 이런 느낌이야. 사실. 이해했죠? 네. 근데 이제 우극한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극한을 x가 1로 갈 때 1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옆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게 x가 1로 갈 때 1에서 오른쪽으로 온다는 뜻이고, 이거 얼마야, 민혁아? 네, 4예요. 그쵸? 4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좌극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든요. 1보다 왼쪽. 자, 얘 뭐예요? 2겠죠. 그쵸? 저 그림에서. 그림으로 보고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았죠? 그림 보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까 그린 이 친구 있죠? 이거 오늘 많이 하는데, 이 친구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또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값이 있죠. 왜냐하면은 함수값은 없지만 하여튼 좌극한 2로 가고 우극한 2로 가니까 둘 다 같은 방향이죠. 이게 2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봐봐요. 그냥 x가 1로 갈 때 이렇게 1만 딱 써져 있는 경우는 우좌 다 보라는 얘기예요. 다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나만 보면 안 돼. 둘 다 봐야 돼. 근데 이렇게만 써져 있거나 이렇게만 써져 있는 애들은 각각 해당되는 좌와 우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쵸?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이제부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멘트 중에 두 번째 배우는 멘트는 수렴과 발산인데, 네, 수렴과 발산인데 두 멘트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자를 배웠으니까 얘를 배워볼까요? 수렴한다라는 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좌와 우가 같은 곳을 가져야 돼요. 발산하는 거는요, 발산하는 걸 물어볼 때 애들이 발산이란 멘트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발산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발산에 해당되는 모든 애들은 극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쓸게요. 없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얘거요? 이거. 자, 야, 민보야. 민보 물어보자. 야, 민보야,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해, 안 해? 존재해요? 아, 뭐 이게 존재 왜 해? 존재 안 해요? 네.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했어요. 저 얘기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좋네요. 자, 들어보세요.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그냥 존재해, 안 해 물어봤을 때, 대부분 좀 배워본 친구들은 존재하지 않지 라는 걸 답을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틀린 얘기고, 얘는요, 1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좌우가 다르니까,
나머지는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hx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극한값 존재하는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hx 이렇게 써놓고서는 x는 0으로 갈 때를 물어보면은 존재해요. 0에서 뭐 존재하겠죠, 뭔가 이 값이. 그쵸?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달아 하려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실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따질 수는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는 건 전부 다 어디냐면 특정 점에서예요. 즉 뭐 x는 특정한 a에서만 따지는 거죠. 개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연속이랑 미분 가능할 때도 똑같이 말을 할 건데, 특정 점에서를 관찰하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참고로 그런 건 없어요. 함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의나 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약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이런 말은 있어요. 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함수는 극한값이 다 존재해? 다 존재해. 그러니까 극한값이 전부 존재하는 함수는 있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말이 되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봐봐요. hx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야? 아니야. 존재하는 값 개 많아. 이해했어?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는 말은 있지만 불연속 함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 나중에 말해줄게요. 알았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다 이해가 돼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를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딱 그 점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함수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원들이. 연속할 때 좀 더 지금 얘기는 이해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말을 다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누적해서 이해를 시켜 드릴 겁니다. 알겠죠? 되셨죠? 자, 어찌되었든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물어볼 때 무조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야, 이 함수 수렴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함수 x는 a에서 수렴해? 라고 특정 점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됐죠? 이 정도까지 하면은 얼추 용어들은 다 배웠는데 할 만한 것들은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좀 풀까? 아, 잠깐만. 극한의 성질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았죠? 일단 예제를 좀 풀어볼게요. 네.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합성함수의 극한이랑 그 다음에 극한의 성질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몇 개씩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 푸는 거를 보시고 나머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는요, 이 번호만 풀게요. 알았죠? 네. 현명아 몇 번만 푼다는 거야? 풀수? 1번. 예, 그쵸. 그러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들만 풀게요. 알았죠? 네, 그렇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대표 문제를. 알았죠? 네. 1번부터 좀 볼까요? 그냥 쉬운 문제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 그냥 보시고 되게 쉬우니까 나머지 것들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문제는 그림이 좀 그냥 별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잖아요. 자, 일단 볼게요. 1번, 1에서의 우극한? 존재해요. 3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돼요. 자, 2에서의 좌극한? 존재하죠. 4네요. 3에서를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좌우 다 보라는 거죠. 얘는 없네요. 3번이죠. 그쵸?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5번 할게요. 자, 5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이 그래프 그냥 안 그릴게요. 다 같이 책에 있는 걸 보면서 합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을 물어봤어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1에서의 좌극한을 물어봤네요. 2네요. 그쵸? 네, 2에서의 좌극한 물어봤네요. 1이네요. 그쵸? 답이 2겠죠? 2번입니다. 그럼 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극한 문제 풀 때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잖아요. 밑에 6번 문제 풀 때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세요. 습관 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방학 때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놓으시면요. 제가 학기 중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고2들은 잘 들어. 그러니까 중딩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들을 필요는 없고 고2 잘 들어. 방학 때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만 잘 해놓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래프는 머리로 생각하면서 식으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게. 거기까지 해야 돼, 사실. 그래야 안정적으로 1이 나와. 네. 유찬이가 약간 좀 극한 쪽 다 안다고 약간 애매하게 듣고 있는데, 유찬이 어차피 다음 시간 미적 투할 땐 좀 힘들 거잖아. 내가 봐줄게. 그때도 그러면 안 돼. 맞지? 자, 어찌되었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그래프적인 마인드로 계속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세요.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러니까 옆에 있는 4번 문제도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좋습니다. 부탁이에요. 알았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세요. 자, 9번 해볼게요. 네. fx 다항함수인데, 이 용어도 하자. 얘들아, 다항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다항함수가 뭔지 알려줄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네. 4차 등등등의 함수예요. 1차 함수 뭐야? 직선이야, 직선. 그치? 야, 서준아. 1차 함수 시그니처 뭐냐? 기울기예요. 1차 함수는 기울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야, 2차 함수 시그니처 뭐냐? 대칭축이에요. 2차 함수 나오면 대칭축 어디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쵸? 네. 시그니처라고 말한 게 뭐예요? 문제 풀 때 잘 안 풀리면 이거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잘 풀립니다. 알았죠? 제일 중요한 거죠. 3차 함수, 4차 함수도 이제 나중에 시그니처가 있을 건데, 그럼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얘네가 다항함수거든요?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하나 써놓자. 이것도 한 5번은 말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필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도 하고요. 미분 가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이 뭔지 미분 가능이 뭔지, 특히 미분 가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일단 써놓으시고 외웁시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일단 쓰고 나서 보세요.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이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해요. 이거 개 중요한 멘트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배우면 안 되긴 해요. 우리가 배우는 웬만한 기본함수 다 그래요. 예전에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빼고요. 걔네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fx가 이런 애라 치면은 잘 봐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 작을 때는 2차 함수거든. 야, 민혁아, 얘는 fx는 다항함수일까 아닐까? 다항함수야? 응, 아니야. 아니에요. 다항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하나의 기능으로, 하나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하나의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다항함수라고 인정받습니다. 얘는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네.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네. 일단 연속도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기에. 그쵸? 네. 구간별로 잘려있으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성원이 다항함수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fx는 x가 0보다 작을 땐 다항함수예요. 0보다 작을 때는 연속입니다. 미분 가능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항함수니 물어보면 맞아요.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건 되는 거예요. 이런 멘트도 중요해요. 알았죠? 이런 디테일들이 중요한 곳이에요. 미적분 1은.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야, 인찬아, 그러면은 이거 다항함수냐? 모든 구간에서 일단 이거래. 다항함수냐? 다항함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따지고 보면은 얘는 일단 1차, 2차, 3차 함수가 아니거든요. 절대값 기호 때문에. 그러니까 인찬이가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겠죠? 자, 이제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써지겠죠? 구간별로 다른 함수네요. 그렇죠? 이러면 다항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구간별로 함수 식이 달라지면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값 x 다항함수 아니죠? 네. 네, 이건 내가 이게 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한데 그 민보야 원래 얼굴을 좀 알고 있었는데 인찬이는 내가 다른 애랑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게 이제 원래 알던 인찬이 말고 다른 애가 또 들어왔나 내가 아까 놀랬었거든. 네, 그랬군요. 강호쌤이 늘 얘기하던 인찬이가 너였구나 라는 걸 이제 오늘 아는 거죠. 네,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9번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가볼게요. 9번 문제. fx가 이제 아니군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a가 2가 되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fx 빼기 1분의 4fx 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제 이 문제가 이런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하면은 f함수 입장에서는 a보다 좀 큰 놈이 들어오면은, 여기 a보다 좀 큰 놈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0보다 좀 큰 놈이 들어온 거고, 그 값이 이제 다시 a보다 좀 작은 놈이 들어오면은 결론적으로 0보다 좀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x가 이제 a보다 좀 작은 애면은 둘이 이제 얘에서 얘를 빼면은 0보다 좀 작아지겠죠? 그쵸? 근데 이 둘이 같았기 때문에 뭐로? 2로 같았기 때문에 값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는 2라고 썼다는 것부터가 이미 값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거 뭔 뜻이에요? x가 0으로 갈 때 fx가 2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되는데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 10번, 11번, 12번. 제가 이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필요한 거긴 한데 리미트는 좀 꼴이 중요한데 하여튼 이 꼴이 2가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2가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아, 이 친구 모두 2가 나오겠구나 라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답이 3인데 이거 제가 지금 봐봐요. 간 2로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설명해 드린 게 아니에요. 정석적인 설명은 극한의 성질을 배워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극한의 성질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냐면요. 몇 번부터냐면은 13번부터가 극한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13, 14, 15, 16은 이번 숙제가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니까. 아, 진짜, 유나, 진짜. 유나, 너 숙제 아니다, 유나. 네. 유나, 너 쌤피 열심히 풀 거야? 네. 쌤피 풀어야 돼. 내가 아니라. 자, 어쨌든, 13, 14, 15, 16은 다음 시간 숙제인데, 극한의 성질을 배웠을 때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할게요. 일단 지금은 리미트 x 0으로 갈 때 fx가 2니까, 이거 2야. 이거 2야 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라고 답이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야매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넌 배워온 친구들 싹 다 이렇게 풀거든요. 아, x 0으로 갈 때 2니까 2 대입하고 2 대입해야지 풀거든요. 이게 진짜 야매예요. 아, 야매를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려나? 얘 정석이 아니에요. 꼼수를 썼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풀이는 다음 시간 설명을 해야 알 수 있으니까 일단 꼼수로 풀게요. 알았죠? 근데 나머지 뒤에 문제들이 그냥 풀 수 있어서 이대로 냅둘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13, 14, 15, 16 패스하고 17번을 가보겠습니다. 17번을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죠. 얘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논리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또 다시 내면요. 배워온 친구들 다시 기준으로 할게요. 유찬이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건데 유찬이 저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열심히 배웠나는 모르겠으니까 볼게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친구죠.
그러니까 이대로 들어갔다가는 분모 0인 값이 안 나올 건데, 우리는 알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인 값을 보라고 하면, 둘 중 하나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치솟거나 치내리거나. 어디서?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 여기서. 아니면, 혹시 약분이 됐으면 뻥 뚫려 있겠죠.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둘 중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얘예요. 얘는 가까이 가는 값이 일정하잖아요. 일치하잖아요. 얘는 극한값이 없잖아요. 그쵸? 문제에서 근데 극한값을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보는 게 맞겠죠. 물론 이제 값이 없음이라는 정답이 이제 좀 약간 짜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없고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는 가끔 짜치게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가 되려면 결국 뭐예요? 약분이 돼야겠네죠. 근데 우리 이 약분이 돼야겠네를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바꿉시다. 고등과정으로. 그러니까 약분 된다는 건 이런 거죠. 자,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정확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그럼 이 인수 때문에 문제인 거니까 위에도 이 인수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야 약분되면서 극한을 구할 수 있겠죠.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약분돼야 돼 이꼴 이 친구가 이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 고1 때 배우는 인수 정리에 의거해서 이 친구가 이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얘한테 마일 집어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면 분자도 0이어야 돼 라고 외우게 시키고 0분의 0꼴이라고 외우게 시키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라고 외우는 거 말고 이 그림부터 가자고. 왜 0분의 0꼴이어야 되는데 왜 0분의 0꼴이어야 되냐고. 약분이 되어야 뻥 뚫리게만 하고 극한은 구할 수 있잖아. 약분이 된다는 건 이 인수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 것도 역시 이거 넣으면 0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해서 0분의 0꼴인 거야. 알겠어? 막 이걸 외우는 거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 이런 꼴이라는 걸 왜 배우는 거야? 배우지 말라고. 저런 거 외우지 말라고. 0분의 0꼴 이런 거 말고 다시. 분모가 0 되는 상황이네? 일로 갈 때. 근데 극한이 있어야 돼? 그럼 분모 0 되는 건 그림 두 개밖에 없어? 이거여야지 극한이 구해지겠네? 약분이 돼야 되겠네? 그럼 얘가 이 인수 가져야 되겠네. 오케이? 0 나오겠네. 이제 이거 넣으면 0 나오겠네. 근데 인수 가지고 있어. 이미 우리 알고 있지. 문제를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리미트 x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에다가 자, 위에 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거니까 뭐 조리제법을 하시던 뭐를 하시던 좋은데 저는 그냥 조리제법 해야 되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약분하고 자, 우리가 얘를 지금 그려놓은 거죠, 이게. 이게 지금 얘를 그려놓은 거죠. 약분된 나머지가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아까 말했죠? 그쵸? 그 아이한테 이 그림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 이 빈칸 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 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입합시다. 무지성 대입하지 맙시다. 알았죠? 그럼 실제로 이것도 궁금해야죠. 뭐가 궁금해야 돼요? 잠깐만.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이 아이를 내가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전체를 그리면 봐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1에서 분모가 0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서는 뻥 뚫리고 1은 약분이 안 되니까 치솟고 치내리겠죠. 이런 걸 자꾸 상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의 목적은 기본 문제 맞추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학원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들 다 킬러 문제에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사실 기본부터 잘 배우면 기본 문제부터 킬러 문제 다 풀리는 거라고요. 잘 기억하시면 뭐 논술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룹 스터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붙는 선생님들 중에는 논술로 대학 간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학원 수업만 듣고 논술 썼거든요.
붙었고. 그러니까 잘 정리해 보세요. 네. 그치. 서준이 연우쌤이었지. 현우쌤도 논술 학원 따로 안 다녔잖아. 연우쌤이 근데 고3 때까지도 열심히 들었으면 더 높은 대학 논술에 붙었을 텐데. 네. 고3 1학기 때부터 수업을 안 들어서 잘. 네. 어찌됐든 정답은, 이 함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 함수의 원래 그림은 이랬을 거니까 나 마이너스를 그냥 대입해야지.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4네요. 그쵸? 답이 마이너스 2겠죠. 그쵸? 그 나오면 되겠죠. 마1 대입했어? 알았죠? 17번의 정답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다시 넘어갈게요. 21번을 볼게요. (21번에서는) 제가 또 이제 기본적인 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할 말이 많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극한이 제일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쌤들이 좀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나왔는데 일단 결국에는 유리화는 해야 돼요. 유리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개를 알려드릴게요.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유리화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좀 더 직접적으로 얘 이식만 보고, 그러니까 무리식 때문에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무리식만 보고 유리화 한다 안 한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찬아 좀 숙제하지 말고, 이거 중요한 거잖아. 너 이거 왜 유리화 해야 돼? 그게 모르는 거잖아. 아니야. 그건 다른 이유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너 딱 봐도 모를 것 같은데 왜 안 듣고 있냐. 아니라니까, 그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 다 안 보고요. 너 필기해라. 몰랐으니까. 다른 거 다 안 보고요. 그냥 무리식만 보고도, 무리식이 분자에 있던 분모에 있던 얘만 보고 유리화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되게 쉬워요. 그 x가 가는 곳, 정의역이 가는 곳 있죠? 이 가는 곳을 얘네끼리만 적용했는데 얘가 0이 나오면 그러면 유리화 하시면 돼요. 반대 얘기는 뭐예요? 그 정의역이 가는 곳을 적용했는데 0이 안 나오면 유리화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여기 있나 모르겠네? 없는 것 같은데? 있네. 관련된 문제가 좀 다음 번호에 있네. 자,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화를 해야 될 때랑 안 해야 될 때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1번 이유는 이 무리식만 보고, 얘만 보고, 분모 상관없어요. 이 친구를 무리식에 적용해 봤는데 만약에 0이 나온다. 그럼 유리화를 무조건 하세요. 0이 안 나온다?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절대 안 하냐면요. 유리화를 하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될까? 뭐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또 하게 되거든요? 또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렇게 도돌이표로 유리화를 무한번 반복하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리미트를 적용했을 때 루트식에다가 적용했을 때 0이 나오면 이러면 유리화입니다.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유리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킬러 문제 중에 무리식을 두 개 줬는데 하나는 유리화하고 하나는 유리화 안 해야 되는 건데 애들이 하나 유리화해서 답이 나오니까 나머지도 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유리화 하다가 개 털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보게 될 거예요. 언제? 잠깐만, 이거 미적2인가? 미적2에 있나? 미적2도 어차피 똑같이 무리식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네. 2018년도인가 나왔던 문제니까 10년 좀 안 됐네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x는 1을 적용해 봤어. 1 대입해 본다 이거야. 그냥 1 적용해 봤어. 0이네? 그럼 이거 유리화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이 문제 특인데요. 이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늘 무리식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문제 특으로 보세요. 이미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을 구하래죠. 분모 0으로 가는 극한값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약분돼야 돼요. 약분돼야지 이런 그림으로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약분을 하려면 위에 있는 애가 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수가 안 보이죠. 위에 있는 애에서. 그러니까 유리화해서 인수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좀 약간 되게 간접적인 이 문제 특 이유예요. 좀 이따가 무리식만 있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찌되었든 두 번째 이유는 분모가 0이잖아. 분모 0인데 극한 내놓으래. 뭐 어떡해. 그러면 약분해야지. 약분 돼줘야지. 야, 그 유리화 할 때 있잖아. 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중학생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중학생들 잘 들어. 봐봐. 어차피 유리화라는 게 켤레를 곱하는 거잖아. 켤레를 위아래 곱해서 얘는 제곱 빼기 제곱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지금 제곱 빼기 제곱 미리 써. 너 유리화 할 거잖아. 미리 써. 제곱 빼기 제곱. 밑에는 켤레만 쓰면 되잖아. 이거를 굉장히 성실하게 위아래에 다 이걸 써가지고 성실하게 이걸 써가지고 막 계산하고 계산해도 좋은데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 할 거잖아. 미리 그냥 쓰고 켤레만 밑에 곱해. 내가 이게 꿀팁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거지만 꿀팁이 맞아. 왜? 애들 무리식 계산할 때 좀 많이 털려. 이유를 모르겠어. 진수 열심히 해야 돼. 진수 지난번에 이거 좀 힘들어했지. 야, 민혁아 나중에 무리식 이거 너 유리화 할 때 이거 쓰고 있는 거 내가 보이면 너 뭐라 한다? 아, 이렇게 한다고?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식 복잡하다고. 어차피 제곱 빼기 제곱하려고 유리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 됐지? 계산해봐. 그럼 이거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 드디어 밑에 분모 0 되는 거 인수 내가 약분했다. 아, 드디어 얘가 이렇게 뻥 뚫리는 걸 증명했다. 약분 됐다는 건 뻥 뚫렸다는 거냐. 극한 있겠다. 그쵸? 다시 말하지만 네가 그리는 이 그림은 누굴 그리는 거야? 얘를 그리는 거야. 지금은 못 그리지? 이런 그림 못 그릴 거 아니야. 뭐 루트 2거분의 x 플러스 1 어떻게 그려? 미적 2에서 그릴 수 있어. 잘 들어봐. 그러니까 미적분이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그래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거라 했지. 미적 1에선 뭐만 배워? 다항함수 그리는 법만 배워. 미적 2는 모든 함수 그리는 법을 배우는 거야. 알겠어? 아, 진짜 레알이야. 야, 너네 이게 어떻게 그릴지 되게 궁금하잖아. 이거 의외로, 기다려봐. 이거 하면은 또 윤희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잠깐만. 아마 이거 맞을 것 같은데. 0 집어넣으면 0,2지나? 아니네, 0,1보다 좀 작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로 점근할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이랑?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알았지? 아니, 네가 x의 무한대를 분해봐. 자, 그래서 이제 아직 유형이 안 나오고 있는데, 봐봐. 다음 유형, 정답 구할게. 1 대입해야지, 1. 1 대입하니까 2분의 1. 답이 2분의 1이죠. 21번 2분의 1이에요. 자, 25번을 풀 건데, 25번 풀기 전에 이번엔 좀 이걸 배워볼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이거는 좀 이렇게 꼴이라고 붙여도 될 듯.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한 명씩 거의 다 물어봤으니까 이제 안 물으면 주아? 진수 정도인가? 네, 주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아가 누나니까 먼저 하자. 알았지? 자, 볼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문제를 풀 거야. 일단은 봐봐. 이 밑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너가 맞췄던 문제일걸?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 얼마야? 맞아, 2분의 3이야. 그치? 자, 일단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얘기를 좀 할게. 이거 왜 2분의 3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푸는 좋아요, 좋아요. 네,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좋아요. 자, 보세요. 앞에 볼게요. 얘들아,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건 사실 이 꼴이 의미가 없어. 여기서 배울 때 꼴이 의미가 없는데, 근데 내가 잠깐 얘기 하나 해줄게. 어쨌든 얘는 그래도 풀 때 정의가 하나 필요해. 이 정의는 내가 장담할게. 지금 듣고 문제 풀 때 한 번은 쓸까? 그 다음부터 안 쓸 거야. 유치원에서는 하품을 하고 앉아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 정의를 안 써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거든. 근데 나중에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필요해. 그리고 미적2에서 진짜 필수야. 미적2에서. 봐봐. 얘를 푸는 방법은 이거야. 분모에 최고차로 나누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핵심 개념이거든. 별거 없긴 해. 근데 이거를 까먹어서 봐봐, 잘 대답을 하고 잘 알고 있고 해도 막상 문제 미적2에서 나오면은 이제 못 풀어. 좀 이따가 이제 미적2를 할 거 아니야. 너네랑 또 몇 명 애들이 할 거 아니야. 그땐 또 못한다고 모른다고 할 확률이 이제 윤희가 그러진 않겠지. 네, 일단 봐봐. 야, 분모의 최고차가 x의 2차지. x의 2차로 위아래 나눠볼게.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x제곱분의 1이 0이겠다. 그치? 이거 한번 볼래? 야, 1분의 1은 1이지. 이번에 1을 가만히 둘게. 10분의 1은 0.1이지. 그러니까 이번엔 분모를 늘리는 거야. 봐봐. 아까는 0.1분의 3, 0.01분의 3 이래가지고 분모를 점점 줄였잖아. 0에 가깝게 줄였잖아. 이번엔 분모를 키워볼게. 10분의 1, 0.1이지. 100분의 1 그대로야. 0.01이지. 한 만분의 1, 0.00001이지. 그치? 무한대분의 1, 0이겠다. 거의. 그치? 얘 0으로 가잖아. 얘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답이 2분의 3이야. 2 더하기 0, 3 빼기 0. 잘 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래도 돼. 되는데 까먹지 마. 분명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안 풀려? 그러면은 이걸 기억하고 일단 냅다 나눠봐야 돼. 나누면 식이 너무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걸 나눠봐야 돼. 그럼 답이 나와. 이런 걸 까먹지 말라는 거야. 최고차항만 기억하면 되냐고? 모르겠다. 근데 민혁이가 좀 즐겁게 듣고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할게. 근데 민혁아, 너 다음 시간 미적2는 1시간 쉬고 하니까. 정 무서우면 윤희, 선명이 뭐 유찬이한테 물어봐. 어땠는지. 되게 슬픈 일인 게 미적2 처음 듣는 게 생판 처음이 너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너밖에 없어 지금. 아가 아니라 진짜로. 잘해야 돼. 얘 봐봐. 최고차항계수로 나누는 거 기억하시면서 25번을 볼 건데 25번이 바로 지금 루트가 나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가 나옵니다. 자, 이제 루트가 나오니까 몇몇 친구들은 또 약간 조건반사? 그 파블로프 개, 뭐 그거 마냥 유리화를 할까? 막 근질근질해요. 유리화를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정상이에요. 이게 극한에서 무리식이 보이면 유리화 하고 싶어 해야 되는 건 정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유리화는 언제? 이 리미트를 적용했을 때 0이 나올 때만 한다 했죠. 그 전에 잠깐만. 이거 먼저 보자. 눈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문제는요. 이대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 무조건 치환합시다. 이 이유가 있어요. 치환을 해야 실수를 안 해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 실수 엄청나게 유발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x를 야, 우리 이 시간 7시 반까지냐? 미안. 오늘 일찍 끝낸다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네. 뭐야 이거. 이 문제 마지막으로 할게. 그럼 됐지? 숙제 29번, 28번, 27번까지. 됐지? 중간에 3개 4개 빠지고. 자, 봐봐.
치환합시다. 진짜 미안해, 얘들아. 중간에 주연이랑 서진이 와서 그래, 선명아. 어쩔 수 없다. 자, 보세요.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하면요. 치환하면, 아니다.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것도 좋겠다. 이게 낫겠다. 아닌가? x를 마이너스 t인가? 아니, 니네 맘대로 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알았지? 미안해. 지우지 말고, 그냥 대충 써. 봐봐. 잠깐만. 그럼 이거 먼저 해야지. 치환했으면 치환한 애는 어디로 가는지 먼저, 범위 먼저 찾아야지, 치환하는 애는. 무한대로 가겠다, 무한대. x랑 반대 부호니까, 얘 무한대. 자, 대입하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니까 대입하면, 그렇죠. t제곱 플러스 t. 그렇죠. 네, 5 플러스 t가 될 건데, 치환을 해놓읍시다.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면 무조건 치환하세요. 여러분, 그 모의고사 볼 때 앞장에 1, 2, 3번까지 있으면, 3번 틀리는 친구 많이 없잖아요. 1, 2, 3, 4번까지 있니? 3번 잘 틀리는 친구 거의 없잖아요. 역대 수능에서 2009학년도 수능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는데 3번에서, 3번 정답률 98% 9%인데 역대 처음으로 80%대로 떨어졌어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 못 봐서. 레알이야? 알았지? 야, 너네 2009년도면 너네 몇 년생이냐? 9년생이지. 그치? 너네 야, 그때 수능 수학 1컷 70점대였다. 최초야, 최초. 70점대. 넘어가자. 일단 봐봐. 자, 근데 문제를 풀 건데 무한대로 가는데 이 친구가 얘만 볼게, 얘만. 이 위에 것만. 무한대 적용해 보는데 0이 안 나와. 왜? 봐봐. 잘 들어. 자, 이 아이는 최고차만 보면 되는데 최고차가 4t야. 그러니까 루트 16t제곱은 4t잖아. 루트 16t제곱은 4t잖아. 얘 5t잖아. 야, 4t랑 5t랑 더했어. 9t네? t 무한대로 간다며. 얘 무한대네? 0 아니네? 유리화 안 할 거야. 이해했어? 네. 만약에 이거 유리화 해야 되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유리화를 할 거였으면은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앞에 거 최고차 뭐야? 최고차 4t. 뒤에 거 마 4t. 0이네? 이런 유리화 하는 거야.